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트라우마 센터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향년 93세 일기로 소천한 고 김선도 원로 목사의 장례 예배가 28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한 대학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생필품 기프트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굿TV 합창단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김장김치를 장애인 가정 1240곳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는 지난 26일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가 26일 12구 참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를 전담하는 한국교회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의 예배에서 추진을 약속했던 트라우마 센터 설립이 이날 협약 체결로 가시화되자 기관 대표들은 한국교회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참사,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성명을 내고 메시지를 내어서 말하는 집단처럼 사회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성김으로 말해야 할 때, 또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 우리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서 밝혔던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설립 운용기금 10억 원을 이날 협약식에서 쾌척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를 바탕으로 트라우마 센터 운영 관리를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상담 네트워크는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게 됩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늘 사건에만 너무 집중하고 문제점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상처 입은 사회를 치료하는 교회,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을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생각해서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에는 6,000명에서 7,000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입니다. 이상억 이사장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건강과 또 트라우마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희가 보다 심층적으로 전문적으로 돕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이와 관련한 매뉴얼 작업이라든지 백서 작업을 한국기독교학회와 함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협약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 치료와 회복의 복음을 확산해주길 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25일 소천한 고 김선도 감독의 장례 예배가 28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93세 나이로 별세한 고인은 감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인물로 기억되는데요. 이날 장례 예배에는 고인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소천한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의 장례 예배가 28일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1대 감독회장을 지내고 한국감리교회를 세계 속에 알린 고인을 기리며 장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유언대로 그의 관이엔 광림교회의 교회기와 태극기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예배 설교에서 고인은 세계교회 속에 한국교회를 우뚝 서게 한 인물이라며 감리교는 김선도 감독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과 가난,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은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하는 메시지를 광림을 통해서 이 백성 전체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1930년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의학도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목회자의 길을 택한 고 김선도 목사. 조국을 위해 군의관과 군종 장교, 군 목사로서 긴 군 생활을 거치고 1970년대 성도 150명의 광림교회를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일으킨 한국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또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냈던 고인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의 추모사가 전달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범을 삼고 따라가야 될 진정한 웨슬리안이셨습니다. 200여 년 전에 영국 사회에 웨슬리 목사를 내보내셨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김선도 감독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인 박관순 사모와 함께 아직 슬픔을 채 추스리지 못한 유족들과 조문객들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고 김선도 원로 목사의 사위인 광림교회 이창우 장로가 유족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후에 김선도 감독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아버님을 늘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겠습니다. 기쁨 슬픔 가운데 계시는 어머님과 가족들, 모든 친척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고인의 헌신이 담긴 광림교회 예배실을 떠나 고인의 유해는 장지로 향하는 운구 차량에 올랐습니다. 장지인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된 하관 예배를 끝으로 한국교계의 큰 별, 고 김선도 원로 목사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도움의 손길이 확연히 줄어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인데요. 천안에 위치한 한 기독교 대학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상자를 전달해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강당에 학생들이 박스를 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가득 쌓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고물가 시대 생필품 구입에 부담을 갖는 이웃들을 위해 쌀과 라면, 치약, 칫솔 등 생활 필수품이 담긴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란 이름으로 지역사회 이웃들과 연말을 보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쉽게 행사를 중단하게 되자 이번 기프트박스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50명의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이웃사랑 정신을 강조하는 학교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기프트박스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박스에 하나하나 물품을 채워 넣었는데 그것이 조금 적더라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재학생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도 박스에 담겼습니다. 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합심하여 이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400개의 기프트 박스는 천안 지역 소외계층과 장애인 센터에 전달돼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살아가기도 너무나 팍팍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과 소망과 또 물품을 함께 가지고 저희 천안죽전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고육과 고환율로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선물 상자를 받으실 주민들이 추운 겨울 잠시나마 미소가 번지길 바란다며 재학생들도 백석인의 책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합창단이 또 다른 시작, 희망이란 주제로 제2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인데요. 3년간의 연습 끝에 합창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현장은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은 굿TV가 26일 예능교회에서 굿TV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굿TV 합창단원들과 예능교회 와우 지저스 워십 댄싱팀, 소프라노 장아람과 테너 장정우 등이 참여한 남녀노소가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더 크게 세상에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굿TV 합창단 오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더 이제 크게 또 더 멀리 이 굿TV 합창단의 찬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굿TV 합창단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연주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날 굿TV 합창단은 너는 내 것이라, 은혜 아니면, 주는 나의 피난처 등 총 12곡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능교회 와우 지저스 워십 댄싱팀은 몸짓과 손짓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소프라노 장아람과 테너 장정우가 특별 출연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석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총지휘한 박은정 단장은 굿TV 합창단은 더욱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합창단 창단 이래 3년 만에 정기 연주를 올리게 됐어요. 저희 굿TV 합창단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말로만이 아닌 정말 가슴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더 소망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해외 공연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참석자들도 오늘 정기 연주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냥 평소에 봤던 어머님 모습보다는 뭔가 조금 신기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덕분에 뭐 좋은 경험도 한 것 같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굿TV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성 찬양사역 합창단으로 찬양을 통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굿TV 합창단은 무너져가는 세상에 찬양의 힘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늘의 보좌 확장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6일 20kg 김장김치를 장애인 가정 1240곳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치를 담그지 않고 업체에 주문해 제공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장애우들을 위해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런 작은 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회 모든 곳으로 확산되어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모두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서울관악노회 남선교연합회 27회 정기총회가 상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 예배에서 노회장 이봉수 목사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선교지에 신학교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무에서 시흥교회 오봉환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이 시간엔 전국연합회장 강찬성 장로가 직전 회장 이종문 장로에게 봉사대상 수여 및 격려사를, 교육부 평신도분과 강경구 목사가 직전 회장 김특주 장로에게 기념 배지를 증정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이 공모전과 선발전 등에서 입상을 거머쥐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용댄스 전공 스트릿댄스팀 BDO는 지난 2020년 힙합 인터내셔널 코리아 우승과 2022 전국체전 힙합댄스 종목 동메달에 이어 이달 열린 스트릿 퍼포먼스 세계대회 AGC 한국 대표 선발전에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디자인 미술학부는 2022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디자인 콘서트 공모전에 참가한 재학생 4명이 각각 금상과 특별상, 장려상을 받게 돼 입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국내외 공모전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든 회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을 잇따라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나자 외신들은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기념 촬영 행사 소식에서 김 위원장이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며 김 위원장과 그의 딸이 촬영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발행했습니다. 엔킷 판닥 한익이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라며 ICBM 발사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와 나란히 선 모습은 그녀가 잠재적 후계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가입자 수가 처음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종합 유선 방송 SO와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평균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시장 점유율,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2017년 11월 IPTV 가입자 수가 SO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SO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IPTV와 SO 간 가입자 수 격차는 올 상반기 기준 약 738만 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심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시진핑 집권 3기 시작 직후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방역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감염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파트 단지 봉쇄와 2-3일 주기의 유전자 증폭 검사 등 고강도 방역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사이 일부 시민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외치며 불복종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제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단지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페트로코틴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사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단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떠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자포리자 원전단지는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20%를 공급해온 유럽 최대 원전 시설로 지난 3월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인류의 달 복귀를 위한 첫걸음으로 달 궤도를 무인 비행 중인 미국의 유인 캡슐 오리온이 아폴로 13호가 세운 원거리 비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8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오리온은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원거리 역행 궤도에 진입했다며 지구에서 39만 7,848km 떨어진 곳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70년 산소 탱크가 폭발해 달 착륙을 포기하고 지구 귀환을 결정한 아폴로 13호가 달의 뒷면에서 선회했던 곳입니다. 유인 캡슐로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비행한 기록이었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이날 프랑스 3TV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관세와 수입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하겠지만 유럽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도 이제는 유럽산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유럽도 경제적 이익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한파가 밀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요일부터는 영하권을 맴도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많은 곳에 한파특보도 예상되니까요. 한파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15도, 광주 13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분수령이 될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피파 랭킹 61위의 가나는 H조 최약체로 평가되지만 타고난 피지컬로 경계해야 될 팀이기도 합니다.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줬던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